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문득 휴대폰 연락처를 넘겨보다가, 이 친구와는 참 오래같이 웃고 울었는데,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지? 하고 손이 멈추는 순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너무 많아서, 누구랑 밥을 먹을지, 누구와 술을 마실지, 누구와 여행을 갈지 정하는 것도 일일 정도였는데 어느새 나이를 먹고 직장도 떠나고 아이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니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가 조금씩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이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론 언젠가 이 친구마저 멀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소중한 인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저절로 오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60, 70을 지나면서 한 사람 곁에 남아있는 친구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오래가는 우정을 지키는 습관 4가지를 천천히 하지만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습관들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다 보면 아마 머릿속에 한두 명의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 이 친구와의 우정만큼은 내가 먼저 지켜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살짝이라도 올라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잠깐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실까요? 평생을 통틀어 가장 많이 웃게 해준 친구, 내 고민을 제일 많이 들어준 친구,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나를 챙겨준 친구의 얼굴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우정이 지금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죠. 먼저, 왜 이 나이에 오래가는 우정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곁에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같은 교실, 같은 회사, 같은 동네에서 매일 얼굴을 보니 따로 시간을 내서 챙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퇴직을 하고 나니 주 5일 보던 동료를 몇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아이들 학교에서 만났던 학부모 친구들도 아이들이 크고 나니 만날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오래된 친구, 그 몇 명이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과 식습관이 중요하듯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가는 우정이 정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좋은 친구 관계가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적고 삶의 만족도도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연구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속상한 날, 전화 한 통에 야, 어디야? 커피라도 한잔 할까? 이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얼마나 풀리는지요. 그러니 지금부터 이 소중한 우정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지켜갈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눠보고 싶은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끊기지 않게 연락을 이어가는 습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와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혹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다 보니 어느새 몇 달, 몇 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전화번호도 안 바뀌었는데 막상 걸려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화하면 어색해하지 않을까? 이제 와서 무슨 말부터 꺼내지? 그래서 결국 한 번 더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런데요, 우정이 끊어지는 순간은 크게 싸운 날이 아니라 그 한 번 더 미루는 날이 계속 쌓였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오래가는 우정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나는 연락하는 걸 조금이라도 미루지 않으려고 해요. 꼭 오래 통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지내지? 요즘 몸은 어때? 너 생각이 나서 그냥 전화해봤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방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를 아직 기억해주는구나.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먼저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괜히 민폐 같고 이제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바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한 번만 시선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랜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왜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먼저 들까요? 아니면 와, 이 친구가 아직도 나를 기억하네. 참 고맙다. 이 마음이 먼저 들까요? 아마 대부분은 두 번째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는 것 역시 상대방에게는 큰 기쁨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겠지요. 그래서 오래가는 우정을 위한 첫 번째 습관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조금 어색해도 먼저 손을 뻗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말해보세요. 너무 오랜만이지? 전화하려다가 자꾸 미뤘다. 오늘은 그냥 용기 내서 걸어봤어.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방도 마음의 벽을 조금은 내려놓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연락을 특별한 이유에만 묶어두지 마세요. 생일, 명절, 경조사 때만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그 외의 날에는 더더욱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연락할 수 있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야, 아까 뉴스 봤어? 네가 예전에 좋아하던 가수가 나오더라. 오늘 시장 갔다가 네가 좋아하던 과일을 팔길래 너 생각났어. 이렇게 너 생각이 났다라는 말만으로도 우정은 다시 숨을 쉽니다. 여기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연락처 목록에서 지금 당장 떠오르는 친구 한 명에게 이번 주 안에 연락을 해본다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번 주 안에 단 한 줄의 문자라도 보내보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습관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오래 이어가려면 하나 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이야기만 하지 않고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몸이 아픈 이야기, 자식 걱정, 돈 걱정, 예전보다 줄어든 자신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는 데 대한 답답함.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가 많죠. 야, 나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몇 번을 갔는지 몰라. 우리 집 애는 말이야.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알아? 이렇게 내 이야기만 쭉 풀어놓다 보면 만나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이상하게 허전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마음은 내 이야기만 한 자리를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말 오래 남는 만남은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자리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도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친구도 고생이 많았네. 이렇게 느낀 순간이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우정을 지키는 두 번째 습관은 내가 말하는 시간만큼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만나기 전에 살짝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내 이야기를 10마디 했다면 친구 이야기도 10마디 이상 듣고 오자. 친구가 말을 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쯤은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천천히 대답해주는 연습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겠지요. 요즘은 자식들하고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알았다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내 경험을 바로 꺼내 들기 쉽습니다. 야, 그건 너도 잘못했네. 너무 잔소리처럼 들리게 말하니까 그렇지. 혹은 에이, 우리 집 애들은 그래도 나보다 낫다. 지난번에 그러면서 이야기의 주인이 다시 나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오래가는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그 순간에 한 번만 더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래? 그 말 들을 때 너 기분이 어땠어? 친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번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자기 속마음을 조금 더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뭐랄까, 내가 필요 없는 사람 된 것 같은 느낌? 예전에는 내가 뭐라고 하면 다 귀 기울여 듣던 애들이었는데 말이지. 이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답은 충고가 아니라 먼저 공감입니다. 아, 그 말 들으면 진짜 서운하겠다. 나라도 속상했을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친구의 심장을 툭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내 경험을 살짝 보태도 좋습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기분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나아지더라. 순서를 바꾸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먼저 공감, 그 다음에 조언. 이 순서를 지키는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찾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친구 한 명 떠오르지 않나요?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고 쉽게 평가하지 않고 먼저 그랬구나 라고 말해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친구를 필요로 하듯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래가는 우정은 기적처럼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귀찮아도 먼저 연락하는 마음, 내 이야기만 쏟아내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여갈 때마다 우정이라는 나무의 뿌리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땅속으로 더 깊이 내려갑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쯤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이 친구와의 우정만큼은 내가 먼저 한 번 더 지켜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슴 한켠에 살짝 올려두신 채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다기보다 조용히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연애하다가 싸웠을 때,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해답을 잘 말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였죠. 그 친구 옆에 앉아서 마음속에 쌓인 것을 쏟아내고 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살겠다 라는 마음이 조금은 들지 않았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 잘 들어주는 사람 위 가치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민들이 단순히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하고 애매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외로움과 불안 같은 감정들, 이런 것들은 누가 정답을 딱 말해준다고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기 위해 친구를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친구는 그건 네가 잘못했어. 내 말대로 해. 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아, 그래서 네가 요즘 그렇게 힘들어 보였구나.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 이렇게 먼저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친구가 한 명쯤 떠오르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그 친구와의 우정이 오래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공감의 힘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자주 그 모습을 꺼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조금만 더 천천히 듣고 중간에 끊고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느꼈어? 그 말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데? 이 질문을 들은 친구는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이 사람에게는 내 속마음을 말해도 괜찮다 라는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바로 오래가는 우정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정을 오래 지켜주는 두 번째 습관이라면 이제 세 번째로 꼭 나누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운함을 오래 끌지 않는 습관입니다. 사실 오래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큰 배신이나 심각한 사건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약속 시간에 몇 번 늦게 나온 친구, 내가 아픈 날 연락 한 번 없었던 친구, 가족 이야기, 자식 자랑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상처를 건드린 친구. 그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다 보니 괜히 마음이 씁쓸해지고 그 다음에 만날 기회를 스스로 한두 번 미루다 보면 어느새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서운함을 다시 꺼내어 풀 기회는 더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술 한잔 하면서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하면서 털어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조심스러워져서 속에만 담아두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우정을 지키려면 이 부분에 대해 조금은 다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친구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서운함을 준 적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했던 말, 정신없던 시기에 놓친 연락, 상대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행동들. 그런데 상대가 그때마다 나를 탓하고 그 서운함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기만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만큼 오래 친구로 대할 수 있는 건 수없이 서로를 한 번씩은 용서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느끼는 서운함 역시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저 친구도 그때 너무 바빴던 건 아닐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서운함이 생겼을 때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친구라면 조심스럽게라도 마음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말을 꺼내는 방법이 중요하겠지요. 너 왜 그랬어? 라고 몰아붙이기보다 사실 그때 조금 서운했어. 혹시 너도 무슨 사정이 있었어? 이렇게 내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상대의 사정을 물어보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말하면 친구도 방어적으로 나오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때 말이지. 사실 나도 집안일이 너무 복잡해서 네가 그렇게 느낄 줄 몰랐어.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동안 마음속에서 돌덩이처럼 있던 서운함이 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나에게 서운했던 일을 꺼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바로 변명부터 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아,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건 정말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오래가는 우정은 결국 서운함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서운함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친구 중에 잘 지내고 싶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힌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가시를 그대로 두면 둘수록 생각날 때마다 아프고 결국엔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해 그 사람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라도 한번 꺼내어보면 사실 나도 그때 많이 미안했어. 내가 더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가시는 빠지고 그 자리에 더 깊어진 믿음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진심을 다해도 계속 상처만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잡고 있기보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연이구나 하고 놓아주는 것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마음이 가는 친구,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내 옆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반드시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우정은 바로 그런 인연입니다. 그 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작은 서운함이나 오해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풀어보려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용기가 결국 오래가는 우정을 만드는 힘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떠올려본 습관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연락을 미루지 않고 이어가는 습관. 둘째, 내 이야기만 하기보다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습관. 셋째, 작은 서운함을 오래 끌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풀어보려는 습관.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락이 이어지면 서로의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고 이야기를 자주 나누다 보면 오해와 서운함이 생길 기회도 많지만 그만큼 풀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그렇게 연결, 대화, 이해, 용서의 순환이 자꾸 반복될수록 우정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얼굴들이 떠오르고 계신가요?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얼마나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도 내 인생에서 이 사람만큼은 고마운 친구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조금씩 가져다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습관만이라도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짝 시도해 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정은 분명히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습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신 채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습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동안 더 따뜻하고 든든한 우정을 지켜갈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 중 하나는 관계라는 게 가만히 두면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원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자라고 집도 청소하지 않으면 어느새 먼지가 쌓이듯이 우정이라는 것도 돌보지 않으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거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먼저 연락을 미루지 않는 마음,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작은 서운함을 오래 품지 않고 풀어보려는 용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가는 우정을 위해 꼭 필요한 네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추억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 이 나이에도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랑 있으면 옛날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군대 이야기, 학교 이야기, 예전 직장 이야기, 자식들 어렸을 때 이야기. 돌아오면 마음은 따뜻한데 왠지 모르게 조금 허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모두 과거형일 때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친구가 조금은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같이 다니던 골목, 함께 먹던 분식집, 밤새 수다 떨던 다락방, 몰래 술 마시던 포장마차. 그 기억들이 없었다면 우정의 뿌리도 없었겠죠. 하지만 우정이 오래간다는 것은 단지 오래전 기억을 계속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기억을 조금씩 더해가는 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와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우리 1년에 한 번은 같이 여행을 가자. 멀리 안 가도 좋으니까 당일치기라도 꼭 가보자. 그래서 매년 봄이면 기차를 타고 근교로 나가 시장도 구경하고 강가도 걸어보고 같이 밥도 먹고 돌아온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분이 늘 하시는 말이 있다고 해요. 야,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돌아다니니 살맛나지.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보니 두 분의 우정은 학교 시절 추억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70대, 80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같이 어딘가를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기억으로 더 단단해졌다고 하십니다. 꼭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같은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기로 하거나 동네 공원을 함께 걷기로 하거나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따로 보다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만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오늘 겪은 일을 나누고 내일 함께할 일을 이야기하는 사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에 우리 여기 또 오자. 다음엔 네가 말한 그 식당 한번 가보자. 겨울 되기 전에 단풍 구경이라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다음에 라는 단어가 오갈 때 우정은 시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정이 오래간다는 것은 시간이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서로 지켜보는 일입니다. 서로의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것도, 걸음이 점점 천천히 변하는 것도, 혹은 아픈 곳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도 함께 지켜보는 사이, 그게 바로
오래가는 우정이 만들어주는 특별한 선물 아닐까요? 그러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과 자식과 남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늘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우정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는 내 건강도 내 마음도 너무 지쳐있지만은 않도록 신경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너무 힘들면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내 마음이 계속 우울하면 친구에게 밝게 웃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고 마음을 돌보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나를 조금씩 챙겨주는 습관은 단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래가는 우정을 위한 중요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얘야, 나 너보다 먼저 가지 않을 거야. 너랑 더 오래 농담하고 싶거든. 이런 마음을 품으면 건강을 위해 걷는 발걸음도 조금은 더 가벼워질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같이 늙어갈 친구가 되어준다는 건 사실 굉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몸과 마음을 아끼는 습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기억까지 만들어야 하나? 그냥 가끔 전화하고 옛날 이야기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지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만 다른 상상을 해볼까요? 몇 년 뒤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같이 찍은 사진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조금은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더 하얘졌지만 얼굴에는 특유의 장난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진 속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왔다. 그 사진 속에 얼마나 많은 계절과 얼마나 많은 대화와 얼마나 많은 미안하다와 고맙다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습관들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연락해보는 용기,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서운함을 담아두기보다 풀어보려는 진심, 그리고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한 약속.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지만 여전히 보고 싶은 사람, 요즘 자주 만나고 있지만 정작 속마음은 다 털어놓지 못한 사람, 혹은 조금 서운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어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신 뒤 오늘이라도 아니면 이번 주 안에라도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가 생각났어. 잘 지내고 있지?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답장이 늦게 오거나 조금은 서툰 대답이 돌아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한 줄을 보내기까지 여러분이 내디딘 그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바쁜데 왜 자꾸 연락해? 라는 마음보다 아, 이 사람도 나를 기억해주는구나.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줘야겠다. 라는 마음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정은 주고받는 만큼 자랍니다. 나만 주는 관계 더 힘들고 나만 받는 관계 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맞추고 조금씩 기대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오래가는 우정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용히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떠오르는 고마운 친구가 누구인지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이름을 다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가 있어요. 퇴직 후에도 늘 연락해주는 동료가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손을 잡아준 이웃이 있어요.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다른 분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 그리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와 위로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래가는 우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당신, 이미 좋은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덕분에 지금까지도 많은 인연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새로운 추억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기억해주는 친구와 함께 웃고, 때로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